예, 차이나 TV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MTN 이종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에서 좀 주목할 만한 주요 이슈들 이것부터 한번 꼽아주시죠. 예. 일단 인민은행 금융지준율 그 0.5% 인하를 바로 내일부터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은행은 이제 바로 이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에 최소 5만 개 이상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한다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각 지역에 최근에 이제 그 홍수 관련한 이제 피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촨성 같은 경우에 이제 72만 명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는 그 홍수 방지 재구조 사업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한 기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계 펌프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여름 때마다 이제 좀 출렁이던 종목인데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해서 리튬 수급 불안으로 가격 상승 이제 한 그 이제 배경이 있는데 그거 관련한 기업은 강봉 리튬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19년도 19위안인데 지금 21년 최근 기준으로 170위안 거의 9배 뛰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대외적인 환경이 이제 좀 더 큰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국 관련한 그 기업 공산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회사 일부에서는 이제 좀 과하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줬는데요. 저희가 뭐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드리고 있고 중국 증시에서 영향력을 얼마나 가져가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까지도 한번 열어두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중국 기업 핫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혹시 틱톡 아시죠? 알죠. 그 틱톡은 그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제 15에서 60초짜리 짧은 영상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2016년 9월에 이제 첫 선을 보이고 18년 후반에 그 미국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범용적인 그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분쟁으로 이제 요게 좀 다소 주춤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도 다운로드 수가 10억 회가 넘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뭐 제 아이가 아는 정도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2년 전에 분명히 이 틱톡에 대한 그 평가 가치를 89조로 봤는데 이게 바로 작년에 이제 이 상장을 앞두고 요즘 계속 평가를 받는데 이게 205조의 평가를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틱톡의 모 회사 이제 그 바이트댄스가 중국 당국자들과 면담 후에 상장 연기를 했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거는 그 얼마 전에 그 디디 추싱이 그 사실 그 국가 인터넷 정보판 공시에 CAC라는 곳에서 그 이제 좀 연기, 좀 보류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수많은 이제 투자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의 이제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사실 이제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언제죠? 4일 날 이제 그 실시해서 그 안보 조사를 실시해서 주가가 폭락했고 4일 날 스마트폰 앱에서 이제 디디 추싱 앱이 아예 사라졌었죠. 그래서 여하튼 7월 10일 이후에 그 100만 회원이 넘는 자국 14억 인구에서 100만 회원이 넘는다라는 거는 그냥 다 통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CAC에서 그 국가 안보를 위해 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틱톡 모 회사 바이트댄스는 사실 이제 중국 말을 중국 정부의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지금 상장 연기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 네, 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바이트댄스 얘기도 해주셨고 디디 추싱 얘기도 해주셨죠. 아무래도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을지언정 요즘 들어서 이제 중국 당국의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소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것이 다른 대형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어떤 규제 정책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과 또 증시에서 핫한 이슈들 살펴봤고요. 기업과 산업의 트렌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TV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여주제약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중국에서 제약회사인데요. 전문 의약품 선두 기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가장 유명한 건 이 난임치료제입니다. 중국 안에서 난임치료제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주제약 시가총액 현재는 4조 8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도 6천억 원 가깝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동국제약과 뉴욕에서는 노바티스와 함께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종구 부장님과 바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오늘의 기업은 여주제약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이거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20대 기업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여겨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을 감안해서 이제 일단 저희 픽을 해봤습니다. 그 중국의 전국에 5천여 곳 그 병원의 의약품을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소화기관, 원료 의약품 중 다양한 제품군 확대에 관해서도 이제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력 제품은 일회용 흡착 혈액 관리기라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호르몬 관련한 그 다음에 어떤 그 억제제, 그 화학약품이 이제 좀 얘기를 하듯이 여기가 이제 단순하게 뭐 그 복제하고 그 만드는 회사를 떠나서 지금 계속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화학약품 부분에서 신약 개발이 계속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매출 비중도 여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최근 실적이나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일단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33%, 그다음에 순이익이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학약품 관련해서 그 지금 51% 올랐고 소화기관 관련해서 79%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항미생물 심내혈관 분야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 장기 옥트레오티드 아세트산염이 이제 시장 규모가 16억 달러인데 이 중국은 사실 여기에 대한 큰 그 어떤 소비의 측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산층이 굉장히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이 보급률이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10%, 순이익이 16.5%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포인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투자를 하려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여주제약이 단순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갖고 온 건 아닐 테고 네. 투자 포인트들, 매력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거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제약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운 용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그런 거리를 두고 계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예. 이거는 지금 거꾸로 마케팅 활로는 다 찾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매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중국 내에 그 이제 다른 여기서 이제 신약 개발하면서도 이제 그 자국 검진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지금 최근 프로젝트를 총 6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년 2022년에 바로 그 공식으로 출시 계획할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트립토렐린 아세트산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성스테로이드를 저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좀 사춘기가 좀 일찍 오는 그런 친구들에서 뭐 남아의 중추성 사춘기 조발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스테로이드 저하를 필요한 이제 호르몬 의존성 이제 좀 전립선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망증, 자궁 근종 치료제로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쓰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임상 3상 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공식 출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트레오티드 아세트산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말단 비대증, 우리가 흔히 거인증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 굉장히 이제 좀 뭐 키가 아니면 뭐 이마가 뭐 아니면 손 발이 이제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수술 후에도 단기적으로 그냥 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장기로 이제 계속 약을 이제 이렇게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생동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을 해서 이것도 2022년에 이제 공식 출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뉴스를 잘 모르시고 이제 대부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시장이나 이제 어떤 기회 요소에 좀 잘 모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이게 지금 포인트가 좋다. 2022년이면 바로 내년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이 거의 매수의 기회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봐도 굉장히 좀 최근에 올랐다가 이제 많이 꺾인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 이번 하반기 시즌에 굉장히 눈여겨보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지금 소개해 주신 주요 신약들 개발 상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왔음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고 때문에 지금이 어떤 매수의 어떤 마지막 찬스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도 많이 눌렸던 만큼 한번 기회로 생각하신다면 투자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주제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MTN 이종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